임신 소식 듣고 세상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 같다가도 막상 태아범이라는 숙제를 마주하면 머리가 지근거리시죠? 인터넷은 정보가 넘쳐나는데 정작 내 아이에게 뭐가 최선인지 판단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 막막함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비 부모님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릴 태아보험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실 보험 상품 목록에 태아보험이라는 이름의 단독 상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험에 태아특약이라는 옵션이 추가해서 임신 중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아보험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태아보험 할까요? 그건 바로 이 태아특약 때문인데요. 이 특약은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22주 6일까지인데 이 시기를 단 하루라도 넘기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네, 아주 태어나기도 전인데 굳이 지금 해야 할까? 라는 생각도 드시죠? 애기 태어나고 건강한 거 확인하고 가입하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니까요.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과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해요. 통계청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보셨죠? 최근 고령 임신이 늘어나면서 저체중아나 미숙아 출생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졌어요. 만약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 입원비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태아보험이 없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 치료에만 전념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태어난 직후에 아주 작은 치료라도 받게 되면 그게 기록에 남아요. 그럼 나중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이 아기는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네 하면서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 특정 부위의 보장을 제외해버립니다. 하지만 태아보험을 미리 가입해뒀다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병력이 생기는 상관없이 우리가 미리 약속한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아보험을 임신 중에 가입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태아보험이 왜 필요한지, 왜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쏙쏙 이해가 되셨을까요? 뒤에 내용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우리 아이를 위한 거니까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설계안을 받아보면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눈이 침침하시죠? 그런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안 들어있으면 태아보험 하는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는 저체중아, 미숙아 관련 보장입니다.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거나 몸무게가 작게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발생하는 질병조환자실 입원 일당, 신생아 입원 일당은 필수입니다. 이 니큐는 일반 병실과 차원이 달라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비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비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거지만 이번 일당은 정해진 금액을 중복해서 받는 거예요.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은 비급여 항목이 많고 부모님이 면회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이 경제적 지원마저 부족하게 된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팁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보통 가입 후 1년까지만 보장되지만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만기까지 구성할 수 있으니 만회를 위해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으로 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선천 이상 수술 및 진단입니다. 선천 이상은 크게 다발성과 특정 선천 이상으로 나뉘어요. 혀유착증, 흔히 설소대처럼 비교적 간단한 수술은 다발성, 심장 중격 결손 같은 중대한 질환은 특정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제가 왜 질병 수술비를 같이 넣으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인 보험에서는 선천성 질환이라고 해서 Q코드는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질병 수술비는요, 이 선천성 질환까지 포함하도록 특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태아보험만의 특권이죠. 자, 세 번째는 선천성, 후천성 장애 리스크예요. 이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지만 다운증후군이나 뇌성마비처럼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은 성인보다 유연하지만 한번 다치거나 선천적인 이유로 장애가 남으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평생을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진단비가 아니라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뇌부의 장기나 기능 저하 그리고 아주 미세한 운동 제한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그럼 태아보험은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어린이 보험으로서의 위력이 시작됩니다. 이 태아보험과 세트로 가입하는 실손 의료비, 이 실비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 폐렴, 장염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태아 때 실비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요, 선천적인 질병까지 출생 직후 발생한 질환도 아무 조건 없이 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암, 뇌, 심장 3개 진단비입니다. 어머, 아기가 무슨 암이냐고요?
있고요. 소암, 소아백혈병은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는 최대한 크게 가져가야 해요. 뇌와 심장도 마찬가지죠. 성인처럼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라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나 심장 판막 문제 등을 대비하기 위해 뇌혈관 질환, 하혈성 심장질환 담보를 반드시 출생 후 보장으로 든든히 챙겨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집안 가구줄조차도 위험 요소가 되죠. 더 커서 밖에서 놀다 보면 넘어지고 깨지고 다칠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상해 입원 일당과 상해 종수술비 그리고 미세한 실금망과도 보장을 받는 골절 진단비까지. 이 출생 후 보장은요, 아이의 성장 단계별 위험을 촘촘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 산모 특약인데요. 이거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 대답은 선택사항이지만 가성비는 따져보자예요. 추천드리는 특약은 임신 중독증 진단비, 태반 조기 박리, 임신 출산 질환 입원 및 수술비, 출산 전 특정 태아 이상 진단 담보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제왕절개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적 제왕절개는 보장이 안 돼요. 의사 선생님께서 응급 제왕절개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특약 이름들이 좀 생소해도 중요한 건 범위는 넓게 중복은 알차게라는 원칙이에요. 어떠세요? 이제 어떤 담보가 중요한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보험료는 확 낮추면서 보장은 챙기는 소미국보험만의 노하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예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3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하는 문제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0년 납 30세 만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 두 가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비용의 효율성이죠. 100세 만기는 보장기간이 길어서 든든해 보이지만 보험료가 훨씬 비싸져요. 반면에 30세 만기는요, 경제적인 보험료로 아이가 가장 아프기 쉬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핵심 담보를 아주 크게 빵빵하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미래의 노인 때 질환 보장이 아니라 당장 아이가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집중 보장이니까요. 두 번째는 화폐 가치 변화와 의료 기술의 발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입하는 1,000만 원, 2,000만 원의 가치가 과연 80년, 10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을까요? 그리고 의료 기술은 자고 일어나면 바뀌죠.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치료법과 그에 맞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성인이 된 아이의 시대에 맞는 가장 좋은 보험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병 걸리면 30세 이후에 가입 안 되면 어떡하죠? 이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계약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30세 만기 시점에 아이가 아팠던 이력이 있어도 심사 없이 80세나 100세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즉 건강할 때는 저렴하게 보장받고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기면 연장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대체 얼마냐? 출생 후 기준으로 월 39,450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싼 거 아니야? 이거 보장 빠진 거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소아암 진단비는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그리고 뇌와 심장은 범위가 넓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 진단비를 넣어서 2천만 원씩 구성을 했고요. 신생아 제출할 시 최대 800만 원 보장이 됩니다. 수술비는 선천질환은 물론 질병, 상해, 1호종 수술비까지 중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태아 특약이죠. 저체중아, 산천 이상 관련 보장 풀세트로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해도 4만 원이 안 돼요. 보험은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태아보험 특약이 너무 많아서 청구할 때 정말 헷갈려요. 실비에서 받을지 특약에서 받을지. 우리 바쁜 사모님들 그거 하나하나 다 공부하실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산모님들이 병원 다녀오셔서 서류 사진만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청구 도와드려요. 누락되는 보험금 없이 엄마는 아이케어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할 가입 요령과 핵심 포인트 위주로 꼼꼼하게 짚어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조금은 갈피가 잡히셨나요? 태아보험을 준비한다는 거 사실 우리 소중한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리고 든든한 첫 번째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더 허투루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디테일한 보험 사별
비율별 비교표나 그럼 우리 아이는 얼마면 돼요? 라는 구체적인 설계안이 궁금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옆집 언니처럼 시원하게 답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우리 예비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산모님들 무엇보다 건강하게 예쁜 아기 만나시길 소미 굿봄에서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